재와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스태프들이 이승우 변호사 나오시니까 이승우 변호사 좋아하는 아, 예. 문경 감사합니다. 오미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문경도 한번 가야 되는데. 한 잔. 네, 알겠습니다. 네. 드시면서 시작하시죠. 네, 잘 마시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저한테는 잘 안 줘요. 오미자 한 잔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네, 좋습니다. 돈봉투 사건 지금 네. 그 10명과 또 5명의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네, 네. 윤관석이는 구속됐고 이성만이는 기각됐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캠프 총괄을 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파기, 삭제, 또 뭐 부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아하. 증거인멸 우려가 염려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우려가 아니고 염려로 쓰셔서 못 봐주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아하. 더 이상은 그런 얘기고 이제 금액 자체도 크고 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많은 이런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진술 번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과 이제 좀 대조되는 게 이성만 의원은 그럼 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 특별하게 증거인멸 행위는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이제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증거인멸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윤관석 의원은 이제 구속된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고요. 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크게 사건 더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협조하고 빨리 손절해야 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생각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성만 의원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이정근 강래구 씨와 대질할 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것 같거든요. 윤관석 의원이야 뭐 어차피 이제 구속된 마당에 정치적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다. 근데 이성만 의원과 다른 분들,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본인이 가장 유리한 판단은 뭘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의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 캐릭터상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0명이 모였다. 누구. 네네. 또 그 다음 날 회의에 안 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가서 누구한테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통상 영장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범죄 정황이 적시가 됩니까? 영장에다 이제 적시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실제 그 전달 경로까지 상세하게 이제 공개할 때는요. 진술상으로도 그렇고 증거상으로도 그렇고 흔들리기 어렵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럴 때 사실 그렇게까지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개가 다 돼서 검토가 되고 사본을 갖고 이제 계속 재판에 임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와 관련돼서는 여기 적시되어 있던 사람들 흔들려고 해도 증거상으로는 흔들리기 어렵다. 그만큼 검찰이 자신 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팩트로 인정된다라는 전제에서 했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사님이 쓴 게 아니고요.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혐의는 인정된다. 네,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충분한데. 그리고 이 사람은 증거도 훼손 안 했다. 네, 훼손도 안 했고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구속 수사를 받게 할 정도까지의 증거 인멸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제 이 돈봉투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공개됐잖아요. 네. 근데 단 한 명도 제가 그 실수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원래 도둑놈들은 그런가? 일단 패턴이 한번 잡힐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윤관석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첫 조사를 받고 구속 첫 조사를 받고 나서 또 대질 조사를 받고 나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갑자기 이렇게 돌 색깔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듯이 따라라락 진술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이 넥타이 컬러가 아주 눈에 딱 들어온다고. 감사합니다. 네. 요리생 쿠키님이 주원이 아버님 예. 법승 TV 이승우 변호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 그 똑같은 슈퍼챗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에 그렇게까지 써놨는데요. 그런데 소환을 그냥 하면 네. 안 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체포영장을 국회에다 보냅니까? 이게 이제 불출석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되면은 네. 앞으로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윤관석 의원 진술 부분하고 이제 대질 조사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굴복되는 과정이 나타날 텐데요. 소환 조사 일정을 자신 있게 그거를 뭐 본인 뜻대로 거부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윤관석 의원 구속되면은 송영길 의원 전 대표 한 번 정도는 코멘트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네요, 진짜. 주말 내내 조용하시잖아요. 네, 말씀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소환할 때 그냥 조용히 가서 조사받는 게 좋다. 네. 내일 아침에 한 번 또 가시나요? 검찰청에 송 대표님? 막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이재명 수사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태의 옥중 편지가 있었잖아요. 이건 거의 뭐 폭탄이죠. 그래요. 이 정도의 얘기를 그 지금 구치소에서 도장 받아서 변호인을 통해 갖고서는 대중에 공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한 3명 정도 봐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수뇌부 봐라. 나 앞으로는 니네랑 진술 협조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화영 씨, 형님 제대로 하십시오. 내가 말했지 않냐? 아니다 이제 이 메시지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도 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재판도 제대로 임하겠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난 정상적인 가족을 지키기 원하는 것이고 그 정치권의 어떤 청탁을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청탁해 갖고 한 게 아니다. 주체가 잘못됐다. 나는 거기에 요청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거다. 적극적으로 주도한 세력은 따로 있는 건데 왜 나를 비난하냐.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이 되는 문제고요. 재판상으로 보면 이제 박사님이 재판장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편지를 보니까 진짜 진정성 있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딱 느낌이 상당히 그 사실관계와 관련해 갖고 논리 정연하다. 그래요.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김성태 씨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뢰성 있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이런 식의 편지는 뭐 자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관련돼서는 재판 절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뭐 자칫 이 표현 관련해서는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전혀 협조를 못 얻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선을 긋는 행동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만 벌 받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는 죄까지 덮어씌우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것들아.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마치 파렴치범이고 뭐 민주당 정부를 이용을 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관련돼서 회사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불법적인 단체를 뭐 운영한 것처럼 그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인간 말종과 같은 이런 태도로 민주당에서 비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용을 당할 뻔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고 나는 가족도 다 지금 절단 나고 그게 그 과정에서 절단 나는 과정에서 내가 수사기관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개입되게 된 자체가 내 잘못이었다 생각하고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게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말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한다라는 명분을 누가 설득을 했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설득을 했겠죠. 그런 내용에 내가 이용당한 것이 한탄스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하거나 약간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
타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해찬 대표에 대한 원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이 말씀하셨는데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해찬이가 아직 그 수사 안 받았죠? 예, 안 받았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브릿지가 안 놓여졌겠죠. 제 생각엔 이화영 씨 진술이 나와야 견고한 다리가 놓이거나 가교라도 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쌍방울 재판에서 이화영이는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이화영 지사분의 그 아내분하고 법정에서 그 말다툼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도로 보니까 예. 성격이 이렇게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강렬한 민주적 무슨 뭐 하여튼 혁명투사 이런 느낌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친구 따라서 같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아내분이 더 이제 강경한 그런 입장에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성격상으로 부드러운 분은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요. 진술 관련해서도 걱정도 많으실 거고요. 네. 변호사들하고도 상시 보면 이제 라포,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으신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 옥중서신도 아마 직접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읽어 보시고 계시겠죠.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시면서도 엄청 고민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이화영이가 입을 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경찰이 아까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국법법 수사를 경찰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이거는 수사권 분리를 시켜버려 가지고 검경 수사권. 네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국법부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청 단위로 해서 첨단 안보 수사계 안보 수사 팀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관리법 관련된 그 산안법 관련된 산기 산업기술 관련된 수사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안보 수사 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의 업무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두 가지 혐의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회합통신죄하고 그다음에 편의제공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 8조하고 9조의 9조 2항 두 가지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복잡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게 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국가 존립안전 관련된 거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위태롭게 하면 알면서도. 예, 그걸 알면서 했느냐. 그건데 그 판단을 법원이 까다롭게 하면 국가보안법 인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국가보안법 적용법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김성태는 그걸 몰랐을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쪽으로 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더구나 청탁받아서 지금 대신 내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이나 이화영이가 시켰다면, 이것들은 국가보안법이 어떤지 잘 아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뭐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하면서 대북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걸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것들도 법리적으로 변호사들 중에서 일부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고 형사소송법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 전개를 시킬 때 있어도 그 점들을 다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이 모른다 한다면 혹시 김남국 의원 정도는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그 좀 선배님 되시는 분들은 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네. 김남국이는 국가보안법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50억 클럽의 박영수가 구속됐습니다. 네네. 뭐 100% 구속이라고 지난번에 해설해 주셨는데. 그 따님하고 소속 변호사가 트리거 건이고 스모킹 건이라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시고 나서는 도저히 뭐 이걸 영장 발부 안 하고 할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뭐 부시고 망치로? 네네 그렇게 하신 거. 그걸 박영수가 부순 게 아니고 그 딸이 부쉈습니까? 그걸 뭐 직접 다 하실 리가 없죠. 고령이신데 힘드셔서 엘보입니다. 그러니까 못 하시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하는데 그 딸이 왜 아버지 휴대폰을 부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원한 관계 있지 않고서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도 그렇고 곽상도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여튼 전 수석,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다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뭐 따님, 그다음에 아들분, 그다음에 소속 변호사 여기가 사실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하, 예. 공모자로 사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 점에 대한 걸 이제 박영수 특검도 사건을 많이 해봤고 가족 관계나 관계자들을 건드려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뭐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상황이 이미 그렇게 개입이 다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블록 딜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수사에서 니네 이런 그림 그리고 있잖아.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더하면 사실 이런 그림이야.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면 애들은 영장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죠. 플리바게닝 형태가 되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림하고는 전혀 새로운 그림이 갑자기 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제 개인적인 추측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권순일 수사 박영수 구속이 된 직후부터 이제 다음은 권순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네. 예. 이분이 관련돼서 영장 청구됐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 시작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그다음에 홍선근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이제 홍선근 회장님 경우에는 이제 머니투데이 하고 머니투데이의 계열사로 뉴시스 언론사가 있거든요. 네네. 두 개의 신문사의 언급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확산 가능성에 대한 표시보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에 대한 내용 거기에 집중된 기사가 그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홍선근 회장께서는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뭐 그러겠죠. 네. 근데 김만배 씨하고 또 홍선근 회장이 가까운 관계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 입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예. 또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제 권순일 그 대법관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고문료 문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문료 외에 혹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것들도 수사를 할 텐데 보통 수사를 하게 되면은 금융거래 내역, 또 가족 관계되는 금융거래 내역, 김만배 씨의 진술, 김만배 씨와 관련된 현금 거래 내역. 사실 이게 사실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대장동하고 연결되는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이 몰랐을까요? 제 생각엔 약점을 서로 공유해야 완벽한 공모 그림이 그려지니까 서로의 약점을 서로 더 다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권순일이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이를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허위사실 공표죄. 그 직후에 옷을 벗고 나서 하천대유 고문으로 이제 고문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후 수뢰에 해당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 수뢰 가능성에 더해서 이미 약속된 돈에 대한 이행으로 고문료가 지급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억에 상응하는 것이냐, 50억 플러스 알파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뢰죄의 관점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가 이게 그 무식한 건지 간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곧 이제 수사 받아야 될 자가 뭘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무슨 사건 수임을 하고 그럽니까?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겁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도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게 되면 사실은 더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협회도 사실은 이걸 막고 싶지만 협회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권한을 다 갖고 있다가 보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 등록을 더 거부할 수 있는 강경한 법안이 뭐 법무부에 이런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최근에 또 보면 이제 판사님 중에서도 또 성매매하시고 그런 기사 나오신 거 보신 거 있잖아요. 뭐 성 무슨 교육받은 날인가 매매를 했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관이 뭐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너무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위법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을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상태는 확보가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죠. 제가 아는 선배 판사들은요. 그 보통 법관하면은 뭐 중간에 무슨 큰 사고 안 치면 한 40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점심을 내내 혼자서 먹거나 그거 딱 비서가 한 명씩 있잖아요.
그 비서랑 둘이서 뭐 40년간 내내 설렁탕을 먹었다. 뭐 이런 선배들이 얘기가 있어요. 네, 많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나 누군가 사건 관계인가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은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다. 나는 안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으로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난 혼자 밥 먹는다. 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배들이 계셨는데. 네, 그런 면이 또 있어서 그 시간에 혼자 성매매를 하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적당한 선에서는 네.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좀 해드리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 계속 그 이재명 대표나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을 계속 마주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건 또 그러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교원 영색을 듣고 있다 보면 화도 나고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화풀 때는 없고 집에 가면은 와이프한테 혼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월급이나 맞나? 네, 이상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어느 점에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회복 이런 거를 이제 법관들이나 신분적으로 안전 조치를 네. 좀 할 수 있는 걸 좀 보호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예, 알겠어요. 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우리 이승현 변호사께서 걱정을 해주시네. 법관들에 대해서.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연일 이 토건족 네. 이 건설 카르텔들과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총체적 분실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입니까? 지금 이 관련돼서 건축법 위반 문제가 되고요. 네. 예, 지금 뭐 이제 고의적으로 뭐 설계 시공 감리 관련해서 부실 공사를 고의적으로 했다. 이제 건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고의로 공모했다라고 네. 하는 입증을 하는 게 쉬울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여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실제로 그거를 공모하거나 고의했던 사람이 직접 철근 묶지 않지 않습니까? 예. 철근을 넣지도 않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실수한 거다. 말이 안 통해서 그걸 안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회피 수단들이 있겠죠. 그럼 법원은 그걸 사실은 유죄다 이렇게 확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의심만 분명할 뿐이지 네네. 그 의혹 단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댓글이나 이런 기사였나 하여튼 블로그에서 쓰신 분 글을 봤는데 여기도 그냥 CCTV 설치를 해라. 네, 그래서 철근 몇 개 넣는지 다 영상으로 찍고 공사 현장에. 네, 이거 찍고 그 돈도 얼마 안 들고 보관하는데 얼마 비용도 안 드는데 확실하게 보관 처리해갖고 철근만 다 그렇게 처리를 이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건 말이 되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요즘 이 팬데믹 때 네. 비대면으로 다 배송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음식 배달을 시켜도 밖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네네. 문 앞에 놓고 사진 찍어서 전송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다 이런 사진을 남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진 남기라 그러는 게 뭐 저 이상하게 안 들리네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씀 이제 조금 더 드리면 감리를 하시는 분들도 예. 사실은 전문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눈으로 보고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가 수준이 되려면 네. 상당한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걸 계속 타설하기 전까지 철근 완성돼서 타설 직전까지 딱 맞춰서 모든 현장을 체크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쉽지 않으면 네. 그러면 경력이 좀 부족해도 해당되는 영상을 촬영해 놓고 시간과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은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글이 있어서 그거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 현장에서 실제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떨지는 오히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실까지 CCTV 설치하자는 판이니까. 네네. 예.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설계에서도 구조 부분 설계를 하는데 네. 구조적으로 이제 뭐 어려운 설계인지는 저도 사실 설계를 해본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구조 건축과 관련돼서 하중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네네. 하중과 관련된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중력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수처리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고 하고요. 건축주는 사실은 마치 이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돈이 아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시공사도 이익이 있겠고 예. 하겠지만 건축주가 사실은 제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결국은 전부가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은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요. 집은 남이 살 집은 예, 그렇게 짓겠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도 예.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예. 지금 이 특히 감리 관련해서는 LH에서 임직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감리회사로 가서 거의 뭐 그 감리 용역을 독식하다시피 네. 해왔던 것이 지금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원희룡 장관이 어제 올린 글에는 LH 전관이 있는 감리회사는 아예 원천적으로 용역 입찰에서 배제하겠다. 네. 이걸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랬어요. 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배제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리 사안이 터졌고요. 그 관련돼 갖고 철근 누락이니 뭐 이런 것들이 생겼고 사실 뭐 전관이라고 해서 왜 필요할까요? 그분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뭔가 이익이 있고 그만큼의 드리는 보수에 비해서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전관으로 모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실제로 그 안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다 하면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자리를 빛내주셨다. 이렇게 된다면 그 빛내는 데에는 빛내는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네. 감리할 때는 사진을 찍는데요. 예. 더 자세하게 찍어서 보관하고 하는 내용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단순 사진만 찍는 것 같고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으면 간단하죠. 뭐. 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 특히 난동 예고글을 보니까 거의 10대들이 장난삼아 올린 글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네. 어쨌든 수십 명이 지금 검거됐어요. 네. 이 상황을 우리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우 변호사?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향한 사회적 테러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조선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패턴이 좀 저는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본인이 인천 지역 거주자인데 할머니 집까지 이동을 했고 뭐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혼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마트에 가서 칼을 훔치면서 다른 물건은 또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2자루를 샀고요. 2자루를 샀는데 용도가 분명하면 한 자루씩 소지를 했겠죠. 근데 한 자루는 또 택시 2군을 했습니다. 신림동으로 가갖고 거기에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공격을 했는데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공격한 그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등감이 시달렸다. 열등감이 시달리는 사람이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한테 도전하나요? 약한 사람을 공격하기가 쉽죠. 여성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약해 보이는 노약자를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이 가고 또 백주대낮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전날에는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PC를 다 부셨다. 또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 증거인멸 행위거든요. 왜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조선이라는 친구가 전과가 소년전력까지 합치면 14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알 만큼 다 아는 겁니다. 한 번만 조사받아도 아닐 텐데 14번 사실은 복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다 파악하고 있는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증거인멸을 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되거나 할 때도 보면 피 묻은 의복 있는 상태에서 계단에 앉아서 마치 무슨 청부살인업자가 나는 할 일 다 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영화의 한 장면. 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교사 행위가 또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사주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직후에 또 터졌던 사건 이번에 그 분당 서현 사건을 보면 모닝 차량으로 먼저 차량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고 사람을 칼로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공격들을 하고 하는 행동인데 그 친구도 칼을 2자루 샀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기사를 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살인 예비글 관련돼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예비글 올라오시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 말이에요. 50몇 건입니다. 지금 50몇 건 정도 되는 글이 올라온 게 전 세계적으로도 제 생각에 드문 현상일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디선가 뭔가 계속적으로 동기나 정신적인 고양을 시켜주는 배후 조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걸 즐기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마치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은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장난으로 올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흉기들을 들고선 뭐 사람 밀집되어 있는 지금 공중 좀 장소에 배회하고. 네, 배회하고 그렇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어떤 대응에 대한 거 강경하게 사회적 테러에 대한 대응 형태로 더 해야 되고 실제 그 9호선이었나요? 네. 여성들이 BTS 보고 좋아갖고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놀래갖고 예. 지하철 그 칸에서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 난리 났었죠. 예. 지금 우리 사회적 심리 상태가 그래요. 예. 그런 문제를 보게 된다면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강경하게 사회가 대응할 수 있고 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절대 통할 수 없는 심각한 대응 상태에 와 있다라는 네. 것을 더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흉폭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잔인한 사건들이 네. 묻지마 형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권총도 쓸 수 있고 테이저건도 쓸 수 있고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워낙 그 경찰관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네. 실제로 경찰관들이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예, 해당 사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이 좀 필요한데요. 네.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또는 수사에서의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또 징계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는 이런 네. 과정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단계에서 처벌이 시작됐다. 그렇죠. 라고 예. 봐야 되고요. 네. 또 경찰로서의 어떤 직위 해제 이런 문제들도 다 뒤따라올 것이라서 경제적인 위축도 따라옵니다. 네. 그 내용을 옆에서 몇 명을 봤는데 다 대동소이하고 저거는 저렇게까지 처벌할 내용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계속 재판 끌려다니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징계받고 하는 모습을 몇 번만 케이스로 보게 되면 담당 경찰관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을 때 사회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경찰로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기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되겠죠. 예, 제가 아까 이거 논평하면서 마동석은 영화에만 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현실에 있으면 큰일 난다 이 사람. 긴급 체포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적어도 마동석 같은 형사가 현장에서 좀 정당하게 법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 규칙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 정부에서는 경찰의 손발을 묶고 그 영화로는 마동석 같은 폭력 경찰을 예. 찬양하고 예. 이게 모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경찰이 집행할 수 있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경찰들 예. 영화 소재로는 사실 하나 재미없겠지만 그런 경찰들이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법 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 사이 사건 터집니다. 예. 그러면 막 두드려 맞죠. 직위해제 당하고죠. 또 그것도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판단하느냐고 중요한 타이밍을 다 놓치게끔 그래요.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사회적인 테러 상황 또 칼부림 사건들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까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무섭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사회가 사실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는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회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군이나 이런 데 갔다 오셨어도 총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방검, 도검류 같은 것들 사회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치안 안전한 국가였는데 치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심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할 때는 경찰력이 제한 없이 집행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법적으로도 정당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질서가 잡히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